자, 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110쪽 교재 유형자산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유형자산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1번에서는 답은 1번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건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투자자산을 설명하는 겁니다. 투자자산.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을 볼까요?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다 봤는데 2번 볼까요? 2번이 왜 틀렸냐면 보유기간 중에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무슨 지출로 처리한다?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2번이 틀렸습니다. 요 2번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 이게 맞는 겁니다. 자, 4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이제 교환한 겁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정 시가에 비슷한 그 동종자산하고 서로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럴 때는 여러분 1번이 틀렸습니다. 공정가액으로 안 하고 1번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장부가액. 장부가액. 여러분, 예, 한번 좀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취득가액이 있고요. 장부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액이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잘 쓰는 말입니다. 취득가액을 일반적으로 취득원가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제 처음 살 때요. 그런데 사가지고 일단 평가를 해버리면 취득원가를 이걸 산 것을 취득가액을 사서 평가를 하면은 평가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하면은 여기 평가를 하게 되면 일단 장부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공정가액은 이제 시가라고 이제 공정한 시가란 말에서 공정가액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공정한 시가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시가인데 그걸 이제 공정가액이라 시가는 뭐예요? 시장 가격이죠. 이렇게 해서 줄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가 시가인데 이건 일반 시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저가란 말이 있는데 저가법의 저가는 시가와 공정가액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원가 요거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저가라 이렇게 말도 한답니다. 요건 아까 다음 앞에서 나왔던 거 복습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어는 이렇다는 겁니다. 서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취득원가 최초, 이건 무조건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해,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서 유형자산인 건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고 이래서 장부가액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장부가액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가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형자산인 경우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가액을 장부가액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네 번째에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겠습니다. 5번. 여러분들 5번을 보시면 5번.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뭡니까? 영업활동, 물리적 실체 뭐 다 얘기했는데 생산은 좋은데요. 제조는 좋은데 판매 목적이 아니고 4번 틀렸습니다. 4번이. 무슨 목적이냐? 영업 목적이라 그래야 돼. 영업 목적. 판매 목적이 아니고 영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뭐가 되나요? 재고자산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취득세 포함됩니다. 시운전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연습으로 운전하잖아요. 연습으로 기계를 돌리는 걸, 연습으로 운전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운전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계를 이렇게 돌리는 걸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연습으로 이제 인쇄하기 전에 이제 한번 몇 번 돌려보죠. 이럴 때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기계장치, 기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하역비 내리는 거, 어떤 뭐 기차라든가 배에서 이렇게 물건을 내린 거, 항공기 내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 끝난 후 발생한 이자 비용이 있어요. 그것은 4번은 틀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취득원가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많아요. 꼭 한번 빠진 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12번. 중복된 거 다 빼고 좀 어렵다 또는 쉽지만 기초적인 거 중요하다 그런 것만 뽑아서 설명드립니다. 1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여기서 취득원가 아닌 관리 및 일반 간접원가예요. 이 관리 및 일반 간접원가는 여기서 이제 관리 및 일반 간접원가 2번이 틀렸는데 이건 왜 틀렸냐면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일반 간접원가라 그랬는데 일반 간접원가 여러분 간접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간접원가는 어떤 거예요? 일반 간접원가는 기간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 기간에 비용으로 하거나 처리하거나 또는 제조 비용으로 일반 간접 제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일반 간접원가는 이제 제조 간접비가 제조 원가, 제조 비용보다는 제조 비용도 괜찮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조 원가, 제조 비용, 제조 원가, 기간 비용이나 제조 원가로 처리합니다. 이건 내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 취득 시 납부한 토지 관련 등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다. 맞죠? 기계장치 구입 시 발생한 설치비는 기계장치 취득원가다. 맞습니다. 세대의 기계를 일괄 구입 시 각 기계의 취득원가는 각 기계의 시가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공정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그랬어요. 취득원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비품은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아니요. 공정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뭘 한다?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합니다. 취득원가를 계산해요.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한다.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4번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 보시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요소가 아닌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장부가액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장부가액은 여기 있죠. 평가한 가치죠. 감가상각은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또 잔존가액으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의 3요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18번 최초의 취득연도에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자료는 그랬어요. 첫 해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가상각액을요 1년, 2년, 3년 쭉 합친 것을 누계액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계액은 최초는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그러면 최초 연도에는 없다는 겁니다. 최초 연도에는 없다. 예,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최초 취득 연도에는 없다. 예. 그 다음에 20번 보시겠습니다. 20번. 여러분 20번을 보면은 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한 것인데, 여기는 항상 있죠.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건 그래프로 그려보셨잖아요. 아까 앞 시간에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정액법은 이렇게 나오고요, 정률법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2번 뭐가 맞냐면 첫 연도에는요, 이게 금액이잖아요. 금액이고 이제 N이라고 해도 돼. 보통 Y라고 해도 2월에 N이라고 해도 같은 게 없습니다. 1차 연도를 계산했다면 정액법이 항상 많아요. 정률법이요. 그래서 우선 정액법하고 정률법을 하고 하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정률이 많고, 나중에 가면은요, 마지막 연도에 가면은 꼭 정액법이 더 많아요. 이 정액법이 많아요. 이게 정액법이거든요. 이게 정률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하나 보시면은 어느 특징이 있냐면은 좀 약간의 연수학계법이 있는데요. 연수학계법은요 조금 적어요. 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 중간. 그냥 이렇게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적어요. 이 중간이에요. 연수학계법. 처음에는 정률법보다 좀 적죠. 그런데 적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률법보다는 적고 첫 연도로, 그 다음에 정액법보다는 많고 중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률이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20번, 22번을 보시겠습니다. 22번.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취득원가에서, 자, 정액법은요, 1번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해가지고 뭘로 나눈다?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내용연수로.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정액법이거든요. 이제 제가 글자를 있으니까 짧겠습니다. 두 번째가 정률법은 뭐가 틀렸나요? 취득원가에서 이제 취득원가가 있습니다. 취득원가에서 뭘 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해당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정률을 곱해요. 정률을 딴 말로 이제 상각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이렇게 곱하면 이것이 정률법입니다. 정률이란 말 대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용어를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영어를 보실 때 이제 여기서 상각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 상각률, 정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정률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연수학계법은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취득가액에서요, 취득가액 해가지고 뭘 빼주냐면 잔존가치를 빼줍니다. 잔존가치를 빼주고, 여기서 이제 내용연수의 합계, 내용연수가 합계죠.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해, 단기 잔여 내용연수, 그렇죠. 잔여 1년이면 1년 내용연수.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소위 연수학계법.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특징이 있잖아요. 이것은 연수학계법이라고 그랬죠. 연수학계법. 그 답은 뭐예요? 4번은요. 정확히 해서 4번은 책을 보십시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총추정 예정양분의 단기 실제 생산량 요것을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24번. 다음 중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1번 유형자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에요. 2번 원상 회복을 위한 것, 능률 유지, 효과가 일시적인 것. 요거 전부 2번, 3번, 4번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서 해당 자산에 관한 계정을 처리하든가 수선비로 처리하든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선비로 많이 처리합니다. 자, 27번. 나머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십시오. 25번 비슷한 문제고. 자, 27번. 유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지출 중 단기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랬어요. 단기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건 뭐예요? 1번 수익적 지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익적 지출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은 뭐예요? 수선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선비로. 자, 수선비로 하겠다. 그러니까 1번이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자, 2번은요.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출. 이것은 해당 계정을 쓰면 되겠고요.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지출,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 전부 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 28번. 수선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유형자산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연도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다 그랬어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뭘로 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분석할까요? 수익적 지출로 안 했으니까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안 하고 해당 자산으로 했어요. 해당 자산 계정으로 처리했어요. 요거 안 하고 그러면 비용은 줄고 비용은 줄고 비용이 줄면은 뭐가 늘어나요? 비용이 줄면은 자, 순이익, 이익이 늘죠. 늘고 증가하고 다 해당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죄송합니다. 비용이 줄고 했으니까 이익이 늘어나고 해당 자산을 처리했으니까 뭐가 돼요? 자산이 늘고 자산이 늘면은 따라서 자본도 늘고 증가하고 단기 상황으로 맞는 것은 단기 순이익 요것이 됐죠. 1번이 맞네요. 자, 1번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2번 뭘까요? 장부가액이 과소가 아니고 과하다 계상된다. 장부가액은 뭐랄까요? 장부가액이 자산으로 됐으니까 자산이니까 해당 자산이 늘어나니까 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요 장부가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과다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과다요. 이것도 늘어나요. 예, 자본이 과다 늘어났다. 자본 총액이 과다. 뭐 자본이든 자기 자본이든 자본이든 어떻든 따라서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자, 29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9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번에 반대네요. 예.
자본적 지출을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이렇게 쓸까요? 헷갈리니까 이번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요거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적 지출을 했으니까 비용이 과다해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용이 크면 항상 순이익은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이든 무슨 이익이든 이익이 줄고, 또 이 반대로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은 줄고, 자본도 줄고, 이렇게.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1번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1번 틀렸고, 맞는 거 고르니까 자본이 감소한다. 자본이 감소한다. 그죠? 자본이 감소하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은 왜 틀렸나요? 자기 자본이 감소한다. 자기 자본, 뭐 총자본이든 자기 자본이든 자본이니까 이것도 감소한다. 그 다음에 잉여금은 순이익이니까 순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도 잉여금도 순이익에서 발생되죠. 그러니 사실은 여기서 잉여금 속에 순이익이 들어있으니까, 이익잉여금 속에 순이익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서 다운,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2쪽을 32를 볼까요? 32번. 다음 설명 중 올바른 회계 처리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1.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 구입하는 과정에서 했죠? 이것은 그냥 판매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1번이 정답입니다. 바로 기계장치 계정이에요. 기계장치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4번. 현행 기업의 기준에서 인정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1번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이건 정액법입니다. 써놓으세요. 정액법. 일정액이란 말에서 정액법입니다. 2번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 매액이 감소하는 경우. 이건 정률법이나 연수학계법입니다. 3번 예상조업도 혹은 또는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이건 생산량, 예상 생산량이니까 예정 생산량, 예상이나 예정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 4번은요 쓸데없는 말 써놨어요. 여기 그냥 이거 아무 말도 아닌데, 이것은 자산의 원가가 서로 다를 경우 평균하여 감가상각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 이것은 아마 이동평법, 총평법을 빌렸는데 그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죠. 예, 그래서 4번은 쓸데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5번.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우선 뭐예요? 뭐가 틀렸어요? 4번 다 맞는데 4번이,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을 읽어보시면은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는 매기간 동일하게, 이거 정액법이죠. 상각하는 방법이다. 이건 4번은 정액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액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37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은 뭐냐? 다 맞는데 3번은 제조 공정에서 그랬어요. 3번 보십시오.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기 비용으로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것은 제품의 제조 원가를 하기 때문에 제품 계정으로 씁니다. 이건 제품 계정. 제품 계정으로 처리하면 돼요. 자, 38번. 여러분들이 38번을 보시면은 이제 건물의 일부를 수리하고 보유 중인 타인 발행 자기압 수표를 지급하다. 자기압 타인 발행,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 중 220만 원은 3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고 그랬어요. 건물이니까 건물로 처리하면 돼요. 20만 원 자본적 지출.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10만 원. 타인 발행 수표는 뭐예요? 현금이라 그랬어요. 남이 발행한, 자기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 대변에 30만 원.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계산 문제 좀 풀어보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면 하십시다. 자, 힘을 내십시오. 파이팅! 고맙습니다.